네, 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방 잘 지켜서 꼭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이 우선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을 그냥 따라만 하셔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대해서 이제 변경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과목당 500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방과후 활동 미기재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되겠죠. 동아리 활동도 연간 500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율활동은 30자만 들어가니까 자율활동은 하나 혹은 두 개만, 자율 동아리는 하나 혹은 두 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논문 미기재지만 우리는 이제 보고서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특기사항 없어지고요. 교내외 봉사활동은 기재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진로 적성에 맞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연간 500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진로활동도 연간 700자 있고 진로 희망 분야는 미반영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반영과 미기재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학기당 하나씩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5개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수상 경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는 도서명과 저자만 쓸 수 있고 자소서는 문항수와 글자수가 축소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부분에서는 인성평가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연간 500자나 700자 사이에 우리 아이의 인성 부분을 조금 드러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 폐지되고 수능은 이제 40%씩 점점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이 왔네요. 2월이 왔으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제 학원에 보내는 것 이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뜰 겁니다. 검색창이 뜨면은 거기에다가 학교 알림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십시오. 적어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 학교 알림이에서 여기 맨 위에 부분에다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자녀들의 학교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컨쇼 고등학교 이렇게 쓰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학교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 몇 명이고 학교 주소는 뭐고 나오는데 거기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항목 열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전체 항목 열람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뭐 학교 현황이라든지 뭐 과목 교원 현황이라든지 뭐 급식 현황, 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든지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나와 있었던 학교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 편람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3월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4월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이걸 보고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뭐 반장 선거를 한대요. 동아리 조직을 하고 생명 존중 교육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듣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저 아이와 또 다른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아마 똑같아질 겁니다. 즉 복사 떠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들어가면은 3월 8일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편집할 때는 좀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에는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가 있네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신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장과 부반장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반장과 부반장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겠죠. 반장 혹은 부반장 역할을 잘 수행하며 타인의 모범이 됨. 끝! 이렇게 써주실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반장과 모든 부반장이 똑같이 써질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거기에와 똑같은 아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반장 혹은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이라고 한다면 반의 장으로서 선생님과 조율을 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과 또 조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만의 리더십과 우리 아이만의 소통 능력이 보일 텐데요. 그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소통 능력, 즉 과거의 조선시대 왕 혹은 현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어떤 리더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리더십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를 통해 작성하거나 선생님께 어필한다면 좋은 리더십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냥 반장, 부반장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선생님께서 써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반장, 부반장 선거 때 보여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제가 반장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선생님, 저는 반장을 되고 싶은데 반장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이러시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연계된 활동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선거 끝! 나 반장 됐다! 아싸! 가 아니라 반장, 부반장이 됐으면 요번에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소통 능력을 통해서 우리 생활기록부에 잘 평가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조직입니다. 아마 전공 적합성 부분을 따졌을 때도 그리고 뭐 학업 능력을 따졌을 때도 동아리 활동은 생활기록부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동아리의 조직을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거나 혹은 반장과 부반장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라면 이 동아리 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기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께서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뭐 A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동아리는 B에 들어갔어요. 너 A는 왜 못 들어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A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언론홍보학과라든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방송반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좋겠지만 뭐 시사토론 동아리라든지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논술 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을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전공 학업과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2일로 넘어가니까 생명존중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을 받으니까 나는 문과 학생이니까 필요 없겠지?
그래 나 이제 안 해야지가 아니라 생명 존중 교육을 들었으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교육은 어떤 것이 있고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생명 존중을 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생명 존중을 하고 있었는지 그 가치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간호사를 되길 희망하는 친구라든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생명 존중 교육을 받고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 선거했어요, 동아리 조직했어요, 생명 존중 교육 들었어요. 그냥 듣고 끝이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구상을 통해서 요번 연도에 3월 달에 니네 학교가 이렇대. 그럼 이 학교에서 그럼 넌 어떻게 준비할까?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안 보고 들어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행학습을 하는 것처럼요. 선행학습을 하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학생들이 학교에 내교를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럼 난 이공계열이니까 러시아 학생 와봤자 너 러시아, 너 푸틴, 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어문계열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겠죠. 너네 러시아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혹은 뭐 정치계열 하는 친구들은 러시아의 정치 형태는 어때? 라고 물어본다든지 무역을 통해서 너네 러시아의 장점이 뭐야? 무역은 뭘 많이 하고 우린 뭘 많이 수출해? 넌 뭘 많이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우리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겠죠. 또한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생명 발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혹은 저번에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았다면 너네는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런 식으로 전에 했었던 활동들이 지금 하는 또 하나의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질까?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전공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은 발명품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만약에 자신이 기계공학과의 발명품을 경진대회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이제 장애인이 있다든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어떤 글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명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인 이해 교육도 받고 있구나, 혹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성이 뛰어나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성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건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축소되는 인성, 없어지는 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발명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더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4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 말고도 이제 어문계열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독후감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고 이공계열 학생들이 불리한 대회다는 아닙니다. 독후감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생명공학이면은 생명공학에 맞춰서 요번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독서 능력과 그리고 문헌 자료 분석 능력을 집어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같은 경우에는 1학기당 하나니까 우리 아이가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을 것인지 혹은 우리가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석을 하고 난 여기 힘을 조금 더 실겠어, 아니야 나는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힘을 실겠어,
이런 식으로 잘 분할하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교육, 안전교육의 날입니다. 안전교육의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뭐 사행시를 짓는다든지, 뭐 표를 만든다든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사고 교육의 날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땡! 이러면 이제 자율활동 시간에 그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우리 아이는 뭐 어떤 장점을 발휘하게 됨, 이렇게 써질 텐데요. 그러지 말고 전기공학자를 가고 싶은 친구라든지 기계공학을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행정이나 소방 여러 분야에서 안전은 필수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에 관한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계를 만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이제 기계적 사고, 그리고 현재 있었던 기계적 사고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 기계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 라는 것,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고요. 혹은 뭐 자동차 요즘에 뭐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옆에 차가 오면은 막 삐비빅 거리는 거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안전교육의 날에 수업을 듣고, 아 선생님, 저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원하는 진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는데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낸다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그 다음 과학동아리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동아리 캠프도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과학동아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지식을 확장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1학년이라면 분명히 2학년 때 똑같이 과학동아리 캠프가 있을 텐데 1학년 때 한 활동을 확장시켜서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만들 거고, 그 어떤 활동이 3학년 과학동아리 캠프 시간에는 결국에 나는 이런 과학동아리를 만들고 싶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하게 연계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즉 이런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교육 후에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게 어떤 활동을 했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지금의 학생들이 느낌을 통한 활동을 담임선생님한테 그날 제출한다면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면 뭐 사회학과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청소년법에 대해서 뭐 하시는 이제 법 관련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학교폭력 후에 학교폭력을 당한 친구와 학교폭력을 한 친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까라고 문제를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중간고사겠죠. 학생의 기본은 공부입니다. 학생의 기본은 공부이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3월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4월에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2월 달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지금 생활기록부 첨삭 기간입니다. 생활기록부 첨삭 기간인데 우리 아이가 그냥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하고 이제 끝.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런 활동 했었는데요, 이런 보고서 썼어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야 그거 학교에서 안 한 거잖아, 빼 이래가지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망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컨쇼에서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달 친구들 3월달 그리고 4월달을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미리
보고서를 잘 정리해서 낸다면 더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요번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한 폐렴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요? 물론 보건 계열 친구들이 준비하기가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 외교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우한 폐렴을 통한 지금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 정치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은 전세기를 2개 동시 띄워줬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안 띄워주고, 그것도 밤이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한 폐렴과 연관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생명과학 쪽에서도 박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디어, 지금 중국은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사상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더 축소되게 발표하고,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한 폐렴 때문에 롯데월드, 에버랜드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우한 폐렴에 관련된 만약에 경제나 산업 쪽으로 이제 전공을 튼 친구들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미치는 경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산업적인 부분, 마스크 산업이 지금 엄청 뜨고 있고, 어저께 1,000원 하던 마스크가 오늘 보니까 10,000원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방향성을 트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든 것인지,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의 날이라고 해서 소방안전학과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과 차별화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써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임 선생님 탓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출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잘못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바쁜 시기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꾸준한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때 3월 달에 안전교육의 날이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 물론 소방안전학과를 갈 친구라면요. 그런 식으로 꾸준한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진로 관련 활동들을 찾자는 게 제 이번 발표의 목표인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쵸? 그게 정상이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데, 두 번째, 생활기록부는 선생님 권한이래요. 생활기록부 선생님 권한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2월달에 3월달에 뭐 하는지, 4월달에 뭐 하는지, 5월달에 뭐 하는지, 6월달에 뭐 하는지 1학기에 큰 로드맵을 짠다면, 그리고 학기 중 계획을 짜고 그런 모습을 실천한다면 지금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시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인터넷만 찾아서 뒤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생활기록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컨설팅만 신청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가 뭘 하는지, 뭘 배우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컨쇼 대표 이우승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